운영했기 때문에 약 10년 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각초에는 소형 헬기로 운항하다가 2017년부터 중형 헬기로 운항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전남 도내 전역을 운항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립중앙의료원과 목포한국병원이 같은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응급헬기 운항 시간은 이제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항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출동하려면은 우리 119에 전화를 걸면은 주민들한테 전화를 내면은 전투로 그냥 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이제 연 7명이 근무하고요. 전체 33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18종 정도가 구축되어 있어서 응급 환자도 우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송 실적인데요. 지금까지 약 2,400분 정도의 이제 우리 섬 주민들을 이송을 했고요. 이제 연 약 300명 정도의 이제 응급 환자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내혈관하고 중증 예상인데요.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중증 환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약 32% 정도를 이제 후송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률을 낮췄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응급헬기를 운영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섬에 있는 헬기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우리 전남에 2,165개소의 섬 중에서 유인도가 272개소가 있는데요. 아직 절반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절 되고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서삼석 의원님 또 김원희 의원님께서 정부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남의 섬을 보시겠습니다. 섬 보시면은 이 전국의 65%가 섬이 우리 전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남에 정말 아쉽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17개 시도 중에서 의과대학이 우리 전남만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도민의 영혼은 의대를 설립한 것이고 우리 섬 지역 주민들이 헬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병원 가려면 하루가 꼬박거립니다. 이런 지역 지역에 의대가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출연자분들. 네. 조금만 더 뒤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뒤로 갈게요. 조금만 더 뒤로 가겠습니다. 켜져 있는 건가요? 켜져 있는 건가요, 마이크? 저희가 헬기랑 바다가 나와야 돼서 죄송합니다. 뒤로 여기 다 카메라 걸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카메라를 샀어. 마이크. 앞에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 머리가 다 걸려. 네. 제가 지금 하이큐 드릴게요. 라이브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마이크는 너무 약한데.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 해보실까요? 마이크 잘 나오고. 잠시만요. 여기 막아주시는 방송 시작을 못하고 이건 너무 약해. 열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 음량 조금 높여주세요. 네. 이거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네.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는데. 마이크 음량 조금 올려주세요.
부장님, 센터장님께서도 마이크 테스트 한번. 보통은 좀 뒤로 조금 부장님, 조금만 센터장님, 센터장님. 조금만 더 뒤에 카메라가 안 잡힌다니까 이거 괜찮아요. 조금만 빼주세요. 네. 요즘은 유튜브 중계가 워낙 중요한 일이 돼서 방송사 카메라하고 가까워서 이 선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더 양보해서. 네. 마이크 조금 괜찮아졌네요. 조금만 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능이 되면. 마이크가 성능이 최대치인가요? 네.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조금 가능하면 더 올려보고. 네. 5, 4, 3, 2, 1, 큐!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국민반상회. 오늘은 전남 신안군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 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소영 대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먼저 인사해 주시겠어요? 원래 이소영 의원님은 오늘 출연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제가 오면서 갑자기 부탁했습니다. 저보고 진행을 하라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닥터 헬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경기도 생각이 나고 갑자기 이국종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지금 어디 계시는가 했다가 하면 저는 지금 긴급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망신인데 제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인구가 1,400만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이제 생존 가능한 외상 환자들이 이제 이송이 늦어지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상 환자들 때문에 우리가 닥터 헬기 운영을 좀 해봤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섬이 많은 지역들은 섬에서 실제로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받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라면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후송 헬기나 닥터 헬기들을 좀 대량 공급을 좀 해서 확충을 좀 해서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좀 한번 나눠보고요. 사실 이제 헬기 수송을 하면 비싸긴 한데 뭐 사실 그런 데 쓰자고 우리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잘 쓰자고 하는 거지 뭐 쌓아놓고 뭐 하겠어요? 저 전두환 저 사람이 사람 죽여가면서 권력 찬탈하고 뭐 이 추징금도 안 내고 버텨가지고 돈을 수백 수천억 가지고 있지만 결국 빈손으로 갔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도 그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세금 내는 이유가 좀 더 행복하게 살자, 더 건강하게 살자 하는 것인데 닥터 헬기나 국민들의 보건, 안전, 생명에 관한 문제는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 좀 많이 들어보고요. 특히 여기 실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절절한 말씀을 좀 들으면 수도권에 도심에 거주하면서 병원이 5분 이내에 있는 다른 국민들께서도 아 이런 지역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데 보건의료에 예산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하실 테니까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회장님부터 어떻게 오늘 참석하게 되셨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하이면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표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 청와대에 입성하시면 맨 먼저 우리 낙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낙도 주민들도 지금 저도 한 20년 전에 헬기를 한번 탔습니다. 저혈압이 쓰러져 가지고 헬기를 한번 탔는데 그때는 이 닥터 헬기가 없을 때입니다. 없어 가지고 그때 소방 헬기를 요청을 해 가지고 한번 제가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닥터 헬기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주로 문제가 뭐냐면 야간 운항이 안 됩니다. 전청 그 헬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방 센터장님한테 잠깐 물어보니까 그 전천에 헬기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대요. 아까 후보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 세금이 많이 걷어가지고 너무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런 데도 좀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청와대 입성하면 바로 그냥 직속으로 해가지고 섬 사람도 사람들이 좀 바꿔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영표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목포 한국병원 응급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재혁입니다. 전남 응급의료지원센터장을 같이 맡고 있고요. 2011년도부터 닥터 헬기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항공응급의료협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혁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도군 보길도에 살고 있는 딸 넷 엄마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3월 달에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인해서 정말 저희 넷째 아이를 길에서 낳을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닥터 헬기를 타게 돼서 하늘 위에서 5분 만에 아기를 낳게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금 생각해도 되게 아찔한데 저 닥터 헬기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하기 너무 싫은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희정님. 그리고 기장님이시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응급 헬기팀에 조종사가 다며 5명이 있는데요. 5명 중에 한 명은 오열균 기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장님은 지금 닥터 헬기 콜이 오면 바로 또 출동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오늘도 오전에 완도 조도에 한 건이 있어서 다녀왔고요.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즉각 출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반상회 끝나기 전에 떠나시더라도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저희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수행비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수첩 갖다 주세요. 아까 옷 갈아입으면서 빼먹은 것 같은데. 빨리 갖다 주십시오. 우리 모 비서관님. 수첩이 오는 동안 제가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닥터 헬기는 도서 산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생명 지킴이와 같은 것인데요. 닥터 헬기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센터장님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제가 되겠네요. 판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닥터 헬기라는 것은 헬기라는 수단을 이용해서요.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 구조사, 간호사 선생님 편성돼서 항공기에 탑승을 한 다음에 모종의 인계점에 가서 환자를 인계한 다음부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완된 헬기를 닥터 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닥터 헬기에는 심장 충격기라든지 산소 공급기 그리고 초음파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어서 이런 환자들이 있어서는 어떤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고 나르는 응급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헬기 안에서 진료와 응급조치까지 다 가능하니까 정말로 나르는 응급실이네요.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섬이 1,004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런 헬기가 정말로 필요하겠습니다. 헬기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야간 운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낮에만 발생하는 법이 있습니까? 밤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새벽에도 할 수가 있는데 악천후나 야간 때는 헬기가 안 떠요. 그래서요 회장님, 딱 마침 이 자리에 24시간 운행하는 닥터 헬기를 도입하신 전 경기도지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세대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절절하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아까 제가 경기도 지사로 취임할 때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헬기 성능에 문제가 있다. 이게 너무 소형 헬기에 소방 헬기를 쓰니까 그래서 전용 의료 전용 헬기를 도입하자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착륙 지점 아까 인계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도 처음 인계점 우리 인내의 한계점을 말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인계하는 지점. 그러니까 헬기가 내려서
환자를 옮길 수 있는 게 가능한 지점. 이게 지금 몇 군데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 문제도 조금 검토를 해봤고, 세 번째는 이제 24시간. 밤에는 헬기들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 이게 이제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위험해서 안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신, 아마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여기 선배이실 텐데, 이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헬기는 중고로 빨리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닥터 헬기 구매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인계점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아무데나 운동장, 공공기관의 그 마당 이런데 아무데나 내리자. 아니 그러면 소방관들이 가서 미리 위치 확인해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들어가서 확보하고 그거 내려서 싣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기도에서 수천 곳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아무데나 타고 내릴 수 있게 제가 했고요.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데 뭐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관공서의 마당 이런 데 내리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환자 싣고 가서 대기하고 내리고, 다만 인력이 좀 필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하고요. 24시간도 역시 똑같은 논쟁이 있었는데 위험하다, 비용 많이 든다. 특히 이제 기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 저는 사람은 밤에도 죽는다, 낮에만 죽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24시간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의료 헬기, 닥터 헬기를 좀 늘려야 되고, 특히 섬이나 산간 오지 이런 데서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착륙장 확보에 24시간 계속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네. 경기도 닥터 헬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매년 300여 명의 응급 환자가 실제로 이 닥터 헬기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고 있고, 또 수술 때까지 가는 시간이 평균 1시간 반 이상 단축된 이런 좋은 사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닥터 헬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민분들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이 닥터 헬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응급 상황이